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사관학부 입학시험 국어 시험 문제 중에서 독서 지문 마지막 남은 거 하나 생명과학 지문을 같이 읽어보고 풀어보겠습니다. 이 독서 지문은요, 일단 뭐 크게 봐서는 생명과학 지문이고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봐서는 피부과학이나 피부의학에 대한 지문입니다. 아마 여름철에 이렇게 자외선이 많은 때에 맞춰가지고 아마 이런 지문을 시의성 맞게 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사관학교 국어시험 문제는요, 가로로 이렇게 길게 2단 편집이 안 되어 있고 길게 편집이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화면 프레임이 안 맞아서 좀 가독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화면 프레임에 맞게 들어가도록 다시 편집을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피부의 겉면인 표피는 가장 바깥쪽의 각질층부터 과립층, 가시층, 기저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 순서 잘 봐야 되겠습니다. 바깥쪽부터 각질층, 과립층, 가시층, 기저층이고요. 이제 맨 밑에 있는 기저층에는 멜라닌 세포와 각질 형성 세포가 있으며 멜라닌 세포는 가지 돌기들을 통해 각질 형성 세포와 연결되어 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습니다. 멜라닌 세포는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의 색깔이 검게 변하는 색소 침착에 관여하며 자외선을 산란, 즉 흐트러뜨리게 하거나 흡수하는 색소인 멜라닌을 합성하여, 즉 멜라닌 세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일단 멜라닌 합성하는 거네요. 그래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방어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질 형성 세포가 나옵니다. 제가 이거 기저층에 있는 두 가지 핵심 개념, 멜라닌 세포하고 각질 형성 세포하고 색깔을 지금 다르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질 형성 세포는 세포 분열과 각화 과정을 통해 각질 세포가 되며 각질 세포의 탈락과 함께 멜라닌도 피부 바깥으로 탈락된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 결국 이거 나중에 쭉 읽어보면은 전체 내용을 다 개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나오는 그 첫 문단의 내용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잘 끝까지 물고 제일 끝 문단까지 끌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문단을 보기 앞서서 이렇게 첫 번째 문단이 맨 마지막 문단까지 쭉 개념을 끌고 나가야 되는 중요한 파트들이 다 모여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일단 또 도표로 정리하고 도식화 시킨 다음에 다음 문단 가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피가 제일 위가 이제 가장 바깥쪽이라고 치고요. 가장 바깥쪽부터 각질층, 과립층, 가시층, 기저층 그렇게 되어 있고, 기저층 안에는 이렇게 멜라닌 세포하고 각질 형성 세포가 되어 있고, 그다음 멜라닌 세포의 중요 기능으로 색소 침착에 관여하고 멜라닌을 합성을 합니다. 그리고 각질 형성 세포는 세포 분열과 각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각질 세포가 된다는 거, 이렇게 일단 요약을 딱 도식화를 시켜서 해놓으면 딱 중심을 잡아 나가면서 다음 문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아까도 자외선 얘기 나왔습니다만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멜라닌 세포에서는 세포핵 주위에 분포하던 멜라닌 소체, 자, 일단 멜라닌 소체는 멜라닌 세포핵 주변에 있다고 하는 거, 자, 개념을 잡고요. 멜라닌 소체가 멜라닌 세포의 가지 돌기 주변으로 이동하여 피부가 일시적으로 검어지는 현상인 즉시 색소 침착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각질 형성 세포 내용이라서 제가 하늘색으로 칠했고요. 한편 각질 형성 세포에서는 단백질 P553이 활성화된다. 이들 중 일부는 세포핵 안으로 이동한 후, 즉 여기서 세포핵은 각질 형성 세포의 세포핵이겠죠. 세포핵 안으로 이동한 후 POMC 단백질의 발현을 유도하여 POMC 단백질은 작은 조각으로 나뉘어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을 형성한다. 자, 여기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을 형성하는 부위는 어디입니까? 멜라닌 세포 안에서가 아니고 각질 형성 세포 아닙니다. 자, 그거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 호르몬, 즉 멜라닌 세포 세포 자극 호르몬은 세포 외부로 분비되어 멜라닌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하고, 이 결합에 의해 발생한 신호는 멜라닌 세포 핵으로 이동해 티로신 아아제의 발현을 유도한다 하면서 이제 그 다음 문단부터 티로신 아아제가 나오니까 여기서 일단 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맨 처음 11번 문제가 내용을 친 문제인데요. 벌써 뭐 5문단 중에 2개 문단을 봤으니까 일단 그 11번 내용을 친 중에서 2개 문단 가지고 풀 수 있는 선지부터 일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11번 내용을 친 문제 중에서 지금 첫 문단과 두 번째 문단 가지고 풀 수 있는 선지가 바로 2번이 있네요. 한번 2번을 보겠습니다. 멜라닌 세포 내 멜라닌 소체 위치 변화로도 피부가 검게 변할 수 있다. 이거 그대로 아까 전에 이 문단에 있었던가요? 네, 바로 이 문단에 있었죠. 근데 위치 변화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이렇게 멜라닌 소체가 가지돌기 주변으로 이동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문에는 멜라닌 소체가 가지돌기 주변으로 이동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걸 말만 살짝 바꾼 거죠. 멜라닌 소체의 위치 변화로도 피부가 검게 변할 수 있다. 2번 살짝 말만 바꾼 거지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서 2번 선지 일단 적절한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지는 일단 지금까지 2개 문단 가지고 풀 수 있는 건 딱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대충 어떤 게 나와 있는 걸 알아야지 또 관련 있는 문단을 봤을 때 금방 막 정신이 혼란해지기 전에 돌아와서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대충 한번 쑥 보고 이제 다시 한번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 티로신 아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티로신 아제가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일단, 각질 형성 세포 안에서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이 형성됐고, 그 호르몬이 멜라닌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을 했고, 그 결합으로 인해서 신호가 발생했고, 그래서 멜라닌 세포로 핵으로 이동을 해서 티로신 아제 발현을 유도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그 티로신 아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티로신 아제는 멜라닌 합성 과정의 핵심인 티로신의 산화 과정을 촉진한다. 자, 일단, 티로신의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게 멜라닌 합성 과정 핵심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러니까 아까 멜라닌 합성은 어디서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멜라닌 세포에서 벌어진다고 했죠. 그 다시 위치를 좀 중심을 잡고요. 이 반응은 또 이제 두 가지로 나누네요. 수산화물을 생성하는 기억 첫 번째 단계, 수산화물의 산화되는 니은 두 번째 단계로 이루어진다. 바로 첫 번째 단계, 즉 수산화물 생성 단계가 기억, 또 수산화물 산화되는 단계가 니은에서 나중에 또 문제로 나오니까 일단 요 단계를 잘 단계 맞춰가지고 주의 깊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 티로신이 뭔가 했더니 이제 그 다음에는 티로신 얘기부터 나오네요. 멜라닌 소체네요, 티로신. 자, 이 티로신은 멜라닌 소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라닌 합성 반응이 당연히 그 멜라닌 세포 내에서 일어나니까 그러겠죠. 자, 하여튼 멜라닌 소체 내의 기질인 티로신은 곁사슬에 5개의 수소 원자와 하나의 수산화물을 가지고 있고, 단백질 효소인 티로신 아제는 계속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네, 티로신 아제는 티로신과 결합하는 활성 부위에 구리 원자와 산소 원자를 각각 2개씩 가지고 있다. 즉, 구리 원자 2개, 산소 원자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제 복잡하게 화학 반응식이 이어지네요. 자, 근데 이거 계속 복잡하게 뭐와 반응하고 떨어져 나가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 화학 문제도 아니고 화학 반응식을 꼭 맞춰가면서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대충 나중에 문제가 나올 때는 아마 눈알만 굴리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 믿고, 대충 어떤 흐름에 의해서인지 큰 흐름만 좀 잡고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구리 원자 2개, 산소 원자 2개씩 가지고 있고요. 이 구리 원자 중 하나는 티로신의 수산화물과 결합하지만 다른 하나, 즉 다른 구리 원자 하나는 결합하지 못하고 남아있기 때문에 티로신 아제와 티로신은 불안정한 결합을 이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티로신 아제가 가지고 있던 산소 원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 티로신의 수소 원자 하나가 발응해서 티로신의 수산화물이 추가로 생성되고, 아까 그러니까 기억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수산화물이 추가로 생성되는 반응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 얘기하는 거네요. 티로신의 수산화물이 추가로 생성되고, 이 수산화물은 티로신 아제 남은 구리 원자, 아까 구리 원자 하나가 그냥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남은 구리 원자와 결합을 이룬다. 이게 바로 기억의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니은 단계입니다. 니은 단계. 다음 단계로 티로신 아제에 의해 티로신의 두 수산화물, 아까 티로신의 그 수산화물이 처음에 한 개밖에 없었지만 하나가 또 생기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래서 2개입니다. 두 수산화물에서 산소 원자만 남고 수소 원자는 떨어져 나가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 티로신은 도파퀴논으로 전환된다. 자, 도파퀴논 또 생소한 거 이름 나왔는데 일단 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고요. 티로신에서 떨어져 나온 두 수소 원자는 티로신 아제에 남아있던 산소 원자와 반응해서 물 분자를 형성한다. 자, 아까 기억 단계에는 물 분자 형성 얘기가 없었는데 니은 단계에는 물 분자 형성 얘기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런 차이점만 뭐 큰 줄기만 잡아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비활성화된 티로신 아제는 산소 공급을 통해 다시 활성화되며 티로신의 산화 반응도 반복된다. 이렇게 좀 복잡할 것 같지만 이게 화학 문제가 아니니까 일단 눈알만 굴려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것으로 믿고, 이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1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풀기 앞서서 아까 전에 제가 도식화해 놓은 거에 조금만 더 그럼 첨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멜라닌 합성의 핵심적인 과정이 이제 이 티로신의 산화 반응이라고 했고요. 또 티로신의 산화 반응을 촉진시켜 주는 건 티로신 아제고요. 이 티로신의 산화 반응의 두 단계는 수산화물이 생성되는 단계와 수산화물이 산화되는 단계, 이렇게 큰 흐름 잡고 1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2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아까 기억은 뭐였습니까? 수산화물 생성, 그리고 니은은 수산화물 산화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단계가 바로 티로신의 산화 반응으로 이루어진 두 단계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선지 1번입니다. 기억은 니은과 달리 멜라닌 소체에서 일어난다고 했는데요. 자, 지금 이거 티로신의 산화 반응은 다 멜라닌 소체에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티로신의 산화 반응 안에 기억 반응도 있고 니은 반응도 있고 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 두 단계 다 모두 멜라닌 소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뭐 기억은 멜라닌 소체에서 일어나고 니은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달리가 틀렸습니다. 땡이고 선지 2번입니다. 기억에는, 즉 수산화물 생성 단계에는 니은과 달리 티로신 아제와 티로신의 결합이 불안정한 상태가 존재한다. 이거 아까 맞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까 이 기억 단계에서는 구리 원자 2개가 있었는데 구리 원자 2개 중에서 한 개만 티로신의 수산화물과 결합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바로 아까 기억 단계 눈알만 쭉 굴리면 이게 맞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니은은 전혀 그런 얘기 안 나오죠. 네, 제가 간단히 해설을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 단계에서
티로신 아제와 티로신의 결합이 불안정한 상태가 존재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구리원자 두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만 티로신의 수산화물과 결합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정한 결합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다. 뭐 이러이런 뭐가 떨어져 나가고 뭐 어떻게 결합을 해가지고 또 반응을 해서 수산화물이 추가로 생성된다고 했죠. 그렇게 수산화물이 추가 생성돼서 기억 단계가 끝나면 이제 니은 단계에서는 그런 불안정한 상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 이번에는 기억은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가 맞고 니은은 아니고, 네, 답은 그럼 일단 적절한 거 후보가 정답 후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약간 생소하고 불안하니까 3번 선지를 계속 보겠습니다. 자, 니은에서는 기억에서와 달리 티로신 아제의 구리 원자가 티로신의 수산화물과 결합한다고 했는데요. 이 티로신 아제 구리 원자가 티로신의 수산화물과 결합하는 단계는 이건 바로 니은이 아니고 기억이죠. 네, 거꾸로 됐습니다. 네, 3번 땡이고요. 자, 선지 4번입니다. 기억과 니은에서는 모두 티로신과 티로신 아제로 인해 물분자가 형성된다고 했는데요. 이 물분자 형성 얘기가 나온 건 기억이 아니고 니은에서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맞고 기억이 틀리니까 4번도 땡이고요. 선지 5번입니다. 기억과 니은에서는 모두 티로신 아제의 산소 원자가 티로신에서 떨어져 나온 수소 원자 반응한다고 했는데요. 자, 이 산소 원자하고 수소 원자하고 반응한다. 막 이런 말이 나오니까 마치 기억과 니은 둘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거 문장을 잘 읽어보면은 둘 중 하나는 맞고 하나는 말을 살짝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뭐가 떨어져 나갔다 그 부분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한번 제가 그걸 일단 지문과 대조해서 보충해서 써보겠습니다. 일단 이 문장 그대로요. 니은은 맞습니다. 자, 니은에서는 티로신 아제 산소 원자가 티로신에서 떨어져 나온 수소 원자 반응해서 결국 뭐를 형성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물 분자를 형성한다고 했죠. 자, 근데 기억에서는 이게 어디서 뭐가 떨어져 나온다 그 말이 틀립니다. 제가 그 말을 다시 한번 기억에 맞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좀 간단히 썼는데요. 이게 어디서 뭐가 떨어져 나갔다가 말이 살짝 틀립니다. 자, 기억을 이 문장 몇 개 다시 고쳐서 보면요. 기억에서는 티로신 아제 산소 원자가 떨어져 나가. 즉, 이 티로신에서 뭐 수소 원자가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고 티로신 아제에서 산소 원자가 떨어져 나갑니다. 티로신 아제 산소 원자가 떨어져 나가 티로신의 수소 원자, 즉 티로신에서 떨어져 나온 수소 원자가 아니고 티로신의 수소 원자와 반응합니다. 그래서 뭐를 추가로 생성한다고 했으니까 바로 수산화물을 추가로 생성한다고 했죠. 수산화물 추가 생성. 자, 그리고 이런 반응은 왜 생긴다고 했습니까? 바로 이 아까 전에 이번 선지에서 봤듯이 불안정한 결합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반응을 한다고 그랬죠. 네, 이렇게 제가 기억에 대해서 문장을 고친 이런 반응을 하는 이유, 이렇게 반응해서 수산화물을 추가로 생성하는 이유는 아까 전에 우리가 이번 선지에서 봤던 불안정한 결합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반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5번 선지 잘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이게 문장이 길고요. 뭐 산소 원자하고 수소 원자가 반응한다고 하는 게 기억, 니은 비슷해 보이니까 얼추 뭐 5번이 정답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어디서 뭐가 떨어져 나가 그걸 말을 살짝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답은 확실하게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티로신 아주와 티로신의 결합이 불안정한 상태로 존재하는 건 기억에서만 그렇고요.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반응했고 그렇게 해소가 된 상태에서 이제 니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1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문단에서 멜라닌 합성의 가장 핵심적인 과정인 티로신의 산화 반응에 대해서 봤고요. 하여튼 그 과정에서 지금 티로신이 도파키논으로 전환된다. 거기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 도파키논 얘기 나옵니다. 티로신 아제와 분리된 도파키논은 페오멜라닌 혹은 유멜라닌이 된다. 자, 이것도 이제 페오멜라닌하고 유멜라닌 서로 비교 대조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도파키논이 아미노산의 일종인 시스테인과 결합하여 합성되는 페오멜라닌은 적색과 황색을 띠며 수용성인 멜라닌이다. 자, 일단 이거의 페오멜라닌의 특징이고 반면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유멜라닌은 좀 그와 다른 점이 모양이죠. 반면 시스테인과 결합하지 않고 바로 특징이 나오네요. 또 단백질 효소에 의해 합성되는 유멜라닌은 검은색과 갈색을 띠며 액체에 녹지 않는다. 즉 수용성이 아니란 얘기네요. 자, 피부색은 이들 멜라닌의 비율의 양, 즉 그러니까 페오멜라닌, 유멜라닌 이런 멜라닌의 비율과 양에 의해 결정되며 멜라닌 세포의 수와 밀도는 피부색과 무관하다. 자, 이거 아까 전에 11번 나머지 선지들 보면서 11번에 1번하고 3번 선지 이런 내용들 봤던 것 같으니까 11번에 1번, 3번 선지 내용일지 문제 마저 보겠습니다. 먼저 11번에 1번 선지입니다. 시스테인과 결합하여 합성된 멜라닌, 바로 이게 뭡니까? 페오멜라닌이죠. 네, 페오멜라닌은 물에 녹는 성질이 있다. 이걸 세 글자로 하면 수용성이 있다는 말이죠. 네, 그대로 이것도 적절하겠습니다. 지금 1번과 2번 도 적절하고요. 그리고 3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3번. 자, 멜라닌 세포에 수가 많고 밀도가 많다고 해서 피부색이 어두운 것이 아니다. 제가 방금 그대로 본 문장 아니겠습니까? 3번도 적절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단 남았습니다. 멜라닌 소체의 내부에 합성된 멜라닌의 양이,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멜라닌 합성은 멜라닌 소체 내부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멜라닌의 양이 많아지면 지연 색소 침착이 나타나는데, 아까 즉시 색소 침착하고 달리 좀 시간차를 두고 침착이 나타난다는 얘기겠죠. 이는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된 지 약 72시간 이후에 관찰된다. 또한 멜라닌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멜라닌의 합성이 일어나지 않게 된 멜라닌 소체는 멜라닌 세포의 가지돌기를 통해 각질 형성세포로 이동한다. 자, 아까 전에 멜라닌 세포하고 각질 형성세포하고 뭘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가지돌기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고 1문단에서 나왔죠. 계속 되풀이되는 내용입니다. 이 각질 형성세포에 이 지문에 원래 네모 박스가 쳐져 있었고, 이것이 나중에 13번 문제 단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단은 결국 쭉 읽어보면서 각질 형성세포에 중점을 두면서 읽어보고 나중에 13번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고요. 일단 요 문단까지 봤을 때, 요 문장까지 봤을 때 아까 11번 나머지 4번하고 5번 선지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11번, 4번, 5번 선지 보겠습니다. 자, 11번에 4번 선지입니다. 멜라닌 소체 내 멜라닌이 가득 차게 되면 더 이상 멜라닌 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 네, 방금 전에 봐서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거 적절하고요. 그럼 답은 뭐 5번일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5번, 지연 색소 침착은 멜라닌 합성을 끝낸 멜라닌 소재가 각질 형성세포로 이동하면서 나타난다. 네, 이게 지연 색소 침착이 언제 일어나는가 시점이 좀 틀렸죠. 자, 일단 지연 색소 침착은요, 멜라닌 합성이 끝난 이후에 벌어지는 게 아니죠. 일단 합성된 멜라닌의 양이 많아지면 지연 색소 침착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좀 제가 보충해서 써보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썼듯이 합성된 멜라닌의 양이 많아지면 이제 이때 지연 색소 침착이 발생한다고 했지. 이렇게 멜라닌 합성 다 끝낸 다음에 각질 형성세포로 이 멜라닌 소체가 이동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 5번, 네, 확실하게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문 계속 막바지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더 이상 합성이 일어나지 않게 된 멜라닌 소체는 이렇게 각질 형성세포로 이동한다고 했고요. 그 각질 형성세포 중 일부는 계속 분열하여 그 수를 늘리며,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는 분열하지 않은 거 말하는 거겠죠. 네, 칼슘 얘기가 나오네요. 칼슘 이온이 나오나요? 뒤에 계속 보겠습니다. 네, 칼슘 이온 맞네요. 칼슘 이온의 세포 내 유입으로 인해 기저층을 떠나 각화 과정을 시작한다. 아까 전에 우리 첫 문단에서 각화 과정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이제 아까 첫 문단에서 봤던 각질 형성세포에서 세포 분열도 일어나고 각화 과정도 일어나고, 그 얘기 지금 드디어 마지막 문단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각화 과정을 하는 게 일단 기저층을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네요. 자, 그거 유의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기저층을 떠나 각화 과정을 시작한다. 각화 과정은 각질 형성세포가 가시층과 과립층을 거쳐 각질세포가 되는 과정이다.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다시 한번 도식화된 부분을 볼까요? 아까 1분단을 도식화하면서 각질 형성세포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각화 과정이 일어난다고 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각질세포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각질세포가 만들어지는 장소가 이렇게 기저층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시층과 과립층을 거쳐가면서 이렇게 각질세포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를 잘 유의하면서 다시 한번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 각질세포가 되는 과정, 가시층에서 각질 형성세포는 지방 등의 유기물인 지질을 포함하게 된다. 자, 일단 가시층에서 지질을 포함하고요. 그 다음 각질 형성세포끼리는 접착체 역할을 하는 탄탄한 단백질 구조에 의해 밀착되며, 이렇게 밀착된 상태는 과립층까지 이어진다. 제가 굳이 뭐 도식화된 거기에 추가 기재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어차피 다 충분히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과립층까지 밀착 구조가 이어지고요. 그 다음 과립층입니다. 과립층에서 각질 형성세포는 세포기 분해되어 없어진 각질세포가 되고, 자, 그럼 다시 한번 요건 좀 필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각질세포가 어느 단계에서 만들어지냐 하면은 과립층 그 단계에서 만들어지네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 각질세포 높이가 기저층과 같이 해놨는데, 결국 이 지문 내용은 이 각질 형성되는 과정이 각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이 기저층하고 가시층을 거쳐 올라가면서 이 과립층에서, 네, 과립층에서 각질세포가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좀 올리겠습니다. 네, 과립층에서 각질세포가 만들어지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지문 갑니다. 네, 근데 이렇게 각질세포가 과립층에서 만들어지는데, 그거는 세포역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 각질세포가 쌓여 각질층, 제일 표피 제일 바깥쪽에 있는 거죠. 각질층을 이룬다. 각질층에서 각질세포에 남아있던 지질 중 일부는 세포에서 빠져나와 외부의 유해 물질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인체가 수분을 잃지 않도록 기능한다. 각질층의 가장 바깥에 있는 각질세포는 일정 기간 지나면이요. 단어 문제로 해서 15번으로 나왔으니까 일단 마지막 문장까지 다 읽어보고 이 간단히 단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단백질 구조가 분해되면서 피부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 아까 우리 1문단에서 쭉 1문단을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고 했는데, 바로 1문단 그 맨 끝부분 보면은 이게, 자, 이
각질 세포가 피부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서 모두 같이 떨어져 나간다고 했으니까 멜라닌도 피부 바깥으로 발탁된다, 탈락된다. 그 얘기가 1문단 끝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1문단 끝에만 주어지고 5문단 끝에는 살짝 생략을 했는데 우리가 1문단을 쭉 가지고 끝까지 내려가다 보면은 내려가게 되면은 이 마지막 부분에 생략이 된 문장은 이렇게 각질 세포가 피부에서 떨어져 나갈 때 멜라닌도 같이 탈락된다까지 같이 우리가 빠진 부분을 추론을 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일단 일정 기간이 지나면에 대한 단어 문제 15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네, 자, 15번. 아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서 이 지나면의 문맥성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이니까 이 뭐가 지나는지 그 기간 시간 그런 내용이 그런 뉘앙스가 있는 단어가 앞에 있으면 되겠죠. 바로 그건 3번이네요. 사춘기가 지나 부모님과 갈등이 줄어들었다. 굳이 나머지 선지는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지문으로 갑니다. 네, 이렇게 벌써 생소한 개념인 것 같았는데, 자, 첫 문단부터 딱 중심을 나가서 끝까지 쭉 끌고 가면서 결국 이 각질 형성세포에서 어떻게 각화 과정을 거쳐서 각질세포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피부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지, 자, 그것까지 다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마지막 문단이었죠. 마지막 문단에 각질 형성세포라고 하는 부분이 네모박스 쳐져 있으면서 단독 문제로 13번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1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13번 1번 산지입니다. 자, 각질 형성세포 분열 과정에서 칼슘 이온의 작용 그 수가 증가한다고 했는데요. 자, 각질 형성세포 분열 과정에서 이렇게 분열하면서 수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 다른 일부는 이게 칼슘 이온이 적용돼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슘 이온이 적용하는 거는 그 분열하면서 수가 늘어나는 그 부분에 대한 세포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분열하지 않은 세포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걸 제가 보충해서 써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칼슘 이온이 작용하는 거는 각질 형성세포가 분열하지 않은 세포에 대한 것이고, 분명히 분열하면서 수가 증가하는 그거하고는 다른 일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 2번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답 찾았네요.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1번이고요. 이게 좀 찜찜하면 나머지 2번부터 가볍게 보면 되겠습니다. 선지 2번. 멜라닌 세포의 가지 돌기를 통해 멜라닌 세포와 연결되어 있다. 이거 맞네요. 네. 아까 전에 그것도 첫 문장에 나왔죠. 멜라닌 세포하고 각질 형성 세포가 가지 두르기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고 첫 문단에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선지 3번 보겠습니다. 기저층을 떠나 가시층, 과립층을 거쳐 무핵 세포인 각질 세포가 된다. 즉 과립층에서 각질 세포가 만들어졌다고 했고, 각질 세포는 핵이 없다고 했습니다. 핵이 없다고 하는 걸 달리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세포핵이 분해되어 없어졌다고 표현했습니다. 네, 이렇게 세포기 분해되어 없어진 이렇게 신문에 나온 것을 선지에서는 무핵세포라고 말을 바꿨고요. 그리고 각질세포가 형성되는 장소는 과립층이고, 네, 이것도 3번이 맞겠습니다. 선지 4번입니다. 가시층에서 지지를 포함하게 되며 단백질 구조를 통해 서로 밀착된다. 이거 아까 지문 그대로 있는 거고 4번도 맞고요. 선지 5번입니다. 멜라닌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하는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이 문단에 각질 형성세포 얘기 나오면서 각질 형성세포에서 이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이 문단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호르몬하고 또 이게 멜라닌 세포 수용체와 결합한 다 그런 얘기 이 문단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질 형성 세포에 대한 13번 문제까지 봤고요. 이제 응용 문제, 사례 문제 같은 응용 문제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14번 문제. 자,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 가나다가 일으킬 수 있는 반응을 예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짜리가 주어졌습니다. 자, 보통 이런 유형, 평가원식에 많이 이런 유형이 보였죠. 생명과학 지문에서 어떤 메커니즘이 나오면 그 메커니즘이 이제 인체에 나쁘게 작용하는 메커니즘 짝이 있을 때 그 이제 메커니즘의 작용을 방해하는 무슨 의약품이나 그런 걸 만들면서 그 의약품이 이제 그 메커니즘을 어떻게 방해를 하면서 인체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바로 그런 걸 이제 묻는 문제가 한때 평가원의 생명과학 지문에서 종종 나왔습니다. 바로 그런 유형을 지금 따라한 것 같은데요. 한번 보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기능성 화장품 중 색소 침착이 일어나지 않게 하거나, 이 얘기가 이제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은 이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자면 기미 제거 크림, 잡티 제거 크림, 그런 것들입니다. 결국 이 기미 제거 크림 이런 게 이렇게 아까 전에 쭉 우리가 지문에서 본 대로 자외선 때문에 이렇게 멜라닌이 합성이 되고 색소 침착이 되고 이제 그런 거에서 또 여러 부작용으로 기미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그런 메커니즘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 기미 제거 크림을 만든 원리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기능성 화장품 중에서 자, 색소 침착이 일어나지 않게 하거나 합성된 멜라닌을 탈락시키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자, 말을 살짝 또 바꿔보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일단 색소 침착이 일어나지 않게 하거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멜라닌 합성을 방해한다, 그런 얘기죠.
네, 색소 침착이 일어나지 않게 하거나 이 말은 멜라닌 합성을 방해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말을 바꿔서 이해하면 되고, 그리고 합성된 멜라닌을 탈락시키는 것도 있다. 그런 기능성 화장품이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 거고요. 이들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 중 가가 뭐냐면 산화아연입니다. 산화아연은 피부 표면에서 자외선을 산란시킨다. 즉 자외선이 피부 안으로 그 뭡니까 흡수되지 못하게 하고 흐트러뜨린다 그런 말이겠죠. 자, 그럼 일단 산화아연은 이런 그 기능을 가지고 풀 수 있는 선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1번입니다. 산화아연은 피부에 미치는 자외선의 영향을 감소시킨다. 즉 바로 산란시키니까 자외선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색소 침착을 억제할 수 있겠군. 그대로 뭐 쉽게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를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4번 선지가 또 있네요. 가는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의 형성 가능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티로시나아제의 발현 가능성을 억제하고, 자, 일단 여기까지 끊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외선의 자극을 받으면은 이게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이 그 각질 형성 세포에서 형성되고 뭐 그것이 나중에 이제 어쩌고저쩌고 해서 티로시나아제 발현되고 그런 얘기가 쭉 나왔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이제 1문단 끝에 있습니다. 1문단 끝이 아니고, 그게 아마, 그렇죠. 멜라닌 수용체와 이게 세포 자극 호르몬이 형성되어서 멜라닌 수용체 결합을 해서 티로시나아제를 발현한다. 그렇게 써 있었죠. 네, 제가 좀 보충해서 써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4번의 가번 선지를 좀 보충하면은, 자, 그 각질 형성 세포에서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이 형성됐습니다. 그럼 이게 멜라닌 수용체 결합을 해서 티로시나아제를 발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이제 앞에 생략이 된 전제가 있죠. 바로 자외선에 노출되면입니다. 그러니까 자외선에 노출되면 이런 그 반응이 일어나니까 결국 티로시나아제가 발현하게 된 이런 메커니즘을 억제를 시켜주겠죠. 자외선을 산란시켜주니까. 그러니까 4번의 가번 선지도 일단 맞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또 5번 선지 보겠습니다. 가는 각질 형성 세포내 P53, 네, P53이라고 하나, P53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어떻게 읽려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각질 형성 세포 내에서 P53을 활성화시키는 게 왜 이렇게 됩니까? 자외선을 쬐면, 자외선에 노출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 자외선을 산란시킨 역할이 산화아연의 역할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가도 맞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만 가지고 풀 수 있는 선지는 다 일단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나를 보겠습니다. 나는 알부틴입니다. 알부틴은 티로신과 마찬가지로, 여긴 또 티로신이 나왔네요. 네. 알부틴은 티로신과 마찬가지로 곁사슬에 수산화물을 가지고 있어서 멜라닌 세포 내에서 티로시나아제의 활성 부위에 결합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티로신을 통해 가지고 수산화물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방해하는 역할의 알부틴이겠죠. 자,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하면서 2번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2번입니다. 나는 티로신과 티로시나아제 결합을 방해함으로써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티로신의 비율을 감소시키고, 그대로 맞겠네요. 자, 원래는 티로신하고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 티로신하고 거의 비슷하게 곁사슬에다가 수산화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티로신 대신에 이 알부틴이 티로시나아제하고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티로시나아제가 티로신하고 결합하는 걸 방해하겠죠. 그러면 결국 이 티로신 산화 반응이 적게 일어나겠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선지 2번도 적절하게 되겠고요. 또 나를 가지고 풀 수 있는 거 선지 4번을 보겠습니다. 나의 수산화물은 티로시나아제 구리 원자와 결합하여 티로신이 도파퀴논으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겠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네, 이것도 그대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다를 보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나온 그 화장품 성분이 뭐냐면 알파 하이드록시신입니다. 알파 하이드록시산. 자, 알파 하이드록시산은 피부 표면에서, 이제 피부 표면 얘기가 나오네요. 이제 각질 세포 얘기가 나옵니다. 각질 세포끼리 밀착시키는, 아까 각질 세포가 원래 밀착되어 있다고 나왔었죠. 그 밀착시키는 단백질 구조를 분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또 어떤 역할 하나 보겠습니다. 선지 3번이 이제 달을 가지고 풀 수 있는 거네요. 달은 각질 세포가 피부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면서 탈락이죠. 떨어져 나가게 하면서 이에 포함된 멜라닌 탈락을 유발할 수 있겠군. 그렇죠. 네, 밀착을 방해하니까 당연히 탈락을 빨리 촉진시키겠죠. 3번도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마 이 얘기는요, 이래서 이게 뭡니까? 각질 세포가 피부에서 떨어져 나갈 때 또 멜라닌도 같이 탈락한다. 이 얘기는 또 아까 1문단 처음에 나왔던 얘기죠. 네. 1문단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1문단 끝부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선지 3번도 적절하고요. 그럼 뭐 답이 될 수 있는 건 5번이 가장 유력한데, 네. 일단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아까 가는 맞은 것 같고요. 5를 보겠습니다. 이게 알파 하이드록시산은 각화 과정을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 자, 각화 과정을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 모두 멜라닌 합성 과정을 억제하겠군. 이것이 틀렸네요. 자, 이거는 이 역할은요. 자, 각화 과정을 활성화시킨다.
각화 과정은 언제 일어납니까? 더 이상 멜라닌 합성이 일어나지 않게 된 후에 각화 과정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일단 앞 단계에서 멜라닌 합성 과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틀렸네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써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화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멜라닌 합성이 일어나지 않게 된 후에 이제 이 각화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알파 하이드록시산은 일단 멜라닌 그 앞 단계에서인 멜라닌 합성 과정은 억제를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답은 5번. 맨 끝에 이렇게 답이 있으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관학교 국어 독서 지문 마지막까지 모두 봤습니다. 고맙습니다.